이민우의 명품 낭독. 마르시엘 에메의 단편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우입니다. 오늘부터 마르셀 에메의 단편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체국 공무원인 두티웰이 자신에게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두티웰은 심술사나운 상사를 골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훔친 보석들을 나누어주며 의저 가루가루로 행세하죠. 가루가루는 늑대 인간을 뜻하는 루가루에서 루를 떼어낸 것입니다. 미스터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루가루는 사람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던 중 두티웰은 남편의 지나친 의심 속에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는 이사벨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과연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오르샹가 75번지 4층에 매우 선량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두티웰이라 불리던 그 남자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었다. 마치 열린 문으로 드나들듯이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벽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코안경을 끼고 짤막한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등기청의 하급 직원이었던 그는 겨울이면 버스를 타고 통근했고,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중산모를 쓴 차림으로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두티웰이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은 43살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자신의 독신자 아파트 현관에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거렸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가 문 밖으로 나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현관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으므로 그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그냥 벽을 통과한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벽을 통과했다. 그는 다시 벽을 통과해 보기로 했고, 다시 한번 아주 쉽게 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기이한 능력은 쓸데없어 보였고 오히려 꺼림칙한 기분이 들게 했다. 그는 다음 날 동네 의사를 찾아갔다. 저 의사 선생님, 이런 말 하면 절 이상하게 보실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벽을 통과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렇군요. 진찰을 좀 해봅시다. 진찰을 해보니 병의 원인은 갑상선 협부상피의 나선형 경화에 있군요. 낫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을 마구 소모해야 합니다. 쌀가루와 켄타우로스 호르몬의 혼합물인 정제를 1년에 2알씩 먹으시고요. 두티웰은 처음 하나를 먹고 나서 나머지 약은 서랍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또 의사는 체력을 마구 소모하라고 했지만 그의 직장은 과로를 용납하지 않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의 취미도 고작 신문 읽기와 우표 수집이라 체력을 과도하게 소모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결국 1년이 지난 뒤에도 벽을 통과하는 능력은 온전히 간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는 모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상상력도 풍부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의 삶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었다. 두티웰의 평화롭던 삶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닥친 것은 그의 상관으로 레큐에라는 과장이 새로 오면서부터였다. 말수가 적고 짧고 빳빳한 콧수염을 기른 이 신임 과장은 부임 첫날부터 두티웰에게 마뜩치 않은 눈길을 보냈다. 그는 두티웰을 성가시고 추저분한 퇴물로 취급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그 신임 과장이 두티웰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려고 한다는 거였다. 예를 들면 이랬다.
두티웰은 20년 동안이나 공적인 편지를 쓸 때면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곤 했다. 금월 모일의 귀환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이전에 교환된 서신들을 참고하여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레큐의 과장은 이런 편지 양식을 미국식으로 간단하게 대체하고 싶어 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이다. 귀하의 모 일자 서신에 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봐, 어때? 이게 훨씬 간단하구만. 고리타분한 작자 같으니. 하지만 두티웰에게는 그런 편지 양식이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과장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직장의 분위기는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밤이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다. 두티웰 씨, 앞으로는 내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방 있지?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게. 결국 레큐의 과장은 두티웰을 어두침침한 골방으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 골방은 좁고 나지막한 문만 하나 달려 있었고 문에는 창고라고 크게 써놓은 표찰이 붙어 있었다. 창고? 두티웰은 이 전례 없는 모욕을 체념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레큐의 과장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이 그의 골방에 느닷없이 들어와 두티웰이 작성한 편지를 흔들어대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이런 걸레 같은 편지를 계속 쓰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우리 과에 망신을 주는 이런 형편없는 쓰레기를 어디 계속 만들어 보라고. 아니, 그게 이 타성에 젖은 바퀴벌레 같은 놈. 에이! 과장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구겨 두티웰의 얼굴에 던지고 나가버렸다. 두티웰은 겸손하지만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골방에 혼자 남은 그는 울컥 솟아오르는 기분을 억누르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과 과장의 방을 가른 벽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온몸을 다 들이밀지는 않고 머리만 건너편에 나타나도록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과장은 책상에 앉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과장은 잔뜩 인상을 쓰며 보고서를 넘기는 중이었다. 두티웰이 내는 기침 소리에 과장은 고개를 들었다. 두티웰의 머리가 벽에 나와 있었다. 과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 머리는 마치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 박제해 놓은 짐승의 머리처럼 벽에 붙어 있었다. 게다가 그건 박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머리였다.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머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레큐의 과장, 당신은 깡패다, 상놈에다, 개망나뇨. 과장은 겁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한동안 그 머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복도로 후다닥 뛰어나가서는 골방으로 달려갔다. 과장이 창고를 열어보니 두티웰은 차분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손에 펜을 들고 여느 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니 두티웰 씨? 여기 있었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머리가 당신이 분명.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야. 과장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몇 마디 우물거리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두티웰의 머리가 또다시 벽에서 나타났다. 레큐의 과장,
당신은 깡패다, 상놈에다, 개망나니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두티웰의 무시무시한 머리는 23번이나 벽에 나타났고 그 뒤로 며칠에 걸쳐서 매일 20번 정도 머리가 출몰했다. 두티웰은 장난에 제법 요령이 생기자 과장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알쏭달쏭한 말로 그를 위협했다. 이를테면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간간히 섞어가며 유령이 내는 것 같은 음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루다. 가루. 늑대 인간이다. 모두가 전율한다. 부엉이들마저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이런 괴성까지 듣게 되자 과장은 낯빛이 더욱 창백해지고 숨이 더욱 가빠지면서 머리털이 쭈삣쭈삣 곤두서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부쩍 야위기 시작했고 수프를 포크로 먹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구급차 한 대가 그의 집으로 와서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두티웰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이제 단순히 벽을 통과하는 건 시시해. 이런 특별한 능력을 하찮은 일에만 사용하는 건 아깝지. 두티웰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열망이 새록새록 더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신문을 뒤지다가 그는 사회면의 사건, 사고 기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곧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두티웰은 먼저 자기 능력을 도둑질에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가 처음으로 불법 침입을 행한 곳은 센느강 근처 상업지구에 있는 큰 은행이었다. 그는 12개의 벽과 칸막이를 통과한 다음 여러 금고 속으로 들어가 호주머니에 지폐를 가득 채웠다. 그러고는 은행을 빠져나오기 전에 빨간 분필로 가루가루라는 가명을 써놓고 예쁜 사인까지 남겼다. 이튿날 그 사인은 모든 신문에 그대로 실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루가루라는 이름은 온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다. 가루가루라는 녀석 진짜 멋진걸. 경찰을 손도 못 쓰게 만들다니 말이야. 글쎄, 엊그젯밤에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보석 가게를 털었다니까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 뷰르디갈라 말이에요. 그것도 쥐도 새도 모르게 다이아몬드만 보란 듯이요. 어우, 난 가루가루를 만나면 내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싶어. 대중은 가루가루의 놀라운 도둑질 능력과 대범함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내무부 장관이 사임해야 했고 등기청장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두티웰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등기청 직원으로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간밤에 그가 한탕 멋지게 해낸 일을 두고 동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동료들의 그런 논평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 가루가루 정말 대단해. 그는 초인이고 천재야. 그럼 그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야. 두티웰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운 마음에 낯을 불켰고 우정과 감사의 뜻으로 눈을 반짝였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이 가루가루를 칭찬하는 분위기에 젖어 이제 그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프랑스 은행 도난 사건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며 떠들고 있는 동료들을 멋쩍게 바라보다가 두티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저 사실은 말이야. 그 가루가루 그게 바로 나야. 뭐? 두티웰, 그게 너라고? 그래, 알았어. 아유 배야. 알았다. 이제 널 가루가루라고 불러줄게. 가루가루 씨. 가루가루 씨, 오늘 밤엔 그럼 어딜 털 거예요?
두티웰은 우울해졌다. 그래서였을까? 며칠 후 두티웰은 파리 시내에 있는 한 보석 가게를 털다가 일부러 야간 순찰대에 붙잡힐 행동을 했다. 그는 카운터에 서명을 해놓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술잔으로 진열창을 깨트리며 노래를 불렀다. 하려고만 했으면 그는 얼마든지 벽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야간 순찰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그는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했던 게 분명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의 고백을 믿어주지 않아 마음에 상처를 준 동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다. 아닌 게 아니라 두티웰의 동료들은 그 이튿날 신문의 일면에 실린 그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두티웰에게는 다른 동기가 하나 더 있었다.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한 번쯤은 그래, 감옥살이를 해보고 싶어요. 이건 내 경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네, 마르셀 에메의 단편 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티웰이 감옥살이를 해보고 싶다니 과연 다음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는 프랑스 작가 마르셀 에메의 단편 소설로 1943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의 원작이기도 하죠.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는 마르셀 에메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의 동상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